최근 미 의회와 행정부가 쿠팡 사태를 놓고 잇따라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한미 간 외교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월요일에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 이후에도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K정책사용법에서 권혁준 평론가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제 개인적인 표현으로는 어처구니가 없다. 네. 이게 쿠팡 사태라는 게 우리 입장에서 사태인데 미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한 느낌의 보고서가 나오고 백악관 반응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어떻게 읽고 계세요? 일단 저도 동의를 합니다. 굉장히 뭐 당황스럽고 과연 이게 그 미국에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할 부분인가에 대해서 네. 굉장히 의아스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이 부분이 좀 얘기가 할까? 이런 어떤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만났을 때 얘기는 나누지 않은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불편한 얘기를 굳이 그 짧은 시간에 할 필요가 없었겠죠. 네, 네.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만나는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 대한 K의 이제 군용 선박 이게 훨씬 더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렇죠. 사실 쿠팡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게 과연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될 요지가 있는 건가라는 할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고 네. 의회가 굉장히 이 로저스 대표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반영해서 이런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를 당혹시키고 있는 당황하게 만드는 이 법사위 미국 하원입니다. 법사위 보고서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좀 준비했는데요. 일단 1번 이재명 대통령이 기관들에 직접 쿠팡 공격을 지시했다. 이 문장이 단어 하나하나가 셉니다. 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였어요? 팩트가 아니죠. 네, 팩트가 아니죠. 네, 팩트가 아닌데 사실상 지금 의회 보고서에 보면은 저 내용이 이제 적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해도 상당히 많이 오해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정부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쿠팡의 일방적인 얘기만 지금 다 녹여내고 있다라는 게 이 의회 보고서의 가장 큰 오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건데 맞습니다. 마치 이게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뭔가 지시를 했다라는 뉘앙스를 저 보고서에 담았다는 것 자체가 좀 당황스럽고요. 두 번째 이 대목도 한번 볼까요? 대통령과 총리가 한국 역사상 최악의 유출이라고 이미 단정해 놓고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쿠팡을 폐업시켜야 한다. 라고 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당연히 팩트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의회 보고서에 의하면 총리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콕 집어갖고 쿠팡 이거 잘못했어. 여기는 규제해야 돼. 막 이렇게 이제 얘기해서 모든 행정 수사 기관이 뛰어들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적혀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단정해놓고 수사했다. 이렇게 얘가 나오고 있는데 전혀 팩트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나라의 3,500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을 이제 표현한 것뿐이지 이거를 단정해놓고 수사한 건 아니거든요. 당연히 유출이 됐으니까 수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것도 굉장한 큰 오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것도 또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한국 기업이었으면 사실 미국에서 의회 보고서까지 만들 일은 없었겠죠.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 의회 혹은 백악관에서도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쿠팡이 한국 기업을 시장에서 이기는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표적이 됐다고도 적었습니다. 이 대목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상당한 또 오해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와전이 됐던 게 뭐냐면 그냥 이거 팩트도 아닌데 미국 기업이 너무 잘 나가니까 중국 기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미국 기업을 규제한다더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지금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실제 쿠팡 원래부터가 잘했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사실상 수사를 그냥 한 것뿐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팩트도 아닐 뿐더러 시장에 도는 낭설 이런 것들을
이제는 쿠팡 측을 통해서 들어서 이걸 그대로 의회 보고서에 지금 반영했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된 건 없고요. 쿠팡의 목소리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다. 네. 이게 이번에 이 말씀 주셨던 세 가지 대목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특히 뭐 의회 보고서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국정원이 움직여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맞아요. 중국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 네. 뭐 국정원이 움직여. 그건 아니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500만 명에 대한 데이터, 그 직원이 거기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럼 네네. 안전하게 우리나라로 당연히 반환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같이 이제 협조했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국정원이 의도적으로 뭔가 움직였다. 이렇게 약간 이런 외교적인 문제가 될 정도의 내용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거는 전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전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희도 며칠 전에 관련해서 이 보도를 드릴 때 국정원에서 이제 성명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뭐 성명이라고 해야 될지 설명이라고 해야 될지 어쨌든 쿠팡 측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고 지금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 맞아요. 그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전에 쿠팡이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럼요. 움직였다. 그 전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자료조차 없었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이렇게 외교 채널, 국정원까지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데 그만큼 그 미국 법사위 보고서 내용들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걸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이게 비공개 청문회지만 청문회입니다.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법사위 자체에서도 이거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라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네. 우리도 우리도 국회에서 증언 잘못하면은 처벌받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로저스 대표가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면 가정법입니다. 했다면 역으로 그 법적 구속력 때문에 로저스 대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이거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 그러면 의도를 가지고. 예, 네. 의도를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데포지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공개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히어링이라고 얘기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처럼 폐쇄형.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이제 법정 외 증인 발언 이렇게 이제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쉽게 말하면 그냥 비공개. 예, 이 정도. 비공개죠. 그래서 네. 폐쇄형이다 해서 이제 데포지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아. 예, 이 데포지션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뭐 판사 앞에서 한 건 아니고 변호사들이라든지 의회 구성원들 앞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법적 구속력은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네. 이제는 알려져 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만약에 이 데포지션에서 거짓말을 했다, 의도를 가지고 이 로저스 대표가 틀린 말을 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네. 이거는 이제는 연방기관에 대한 기만이라고 이제는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최대 징역 5년. 예, 이렇게 이제는 지금 적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위증을 했다든지 네. 허위 진술을 했다든지 이 부분은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어요. 특히 아시겠지만 미국은요 이런 것을 굉장히 강력히 처벌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위증 이런 것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로저스 대표도 과연 거기서 뭐 의회 보고서 보면은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인데 네. 과연 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더 이제는 더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이 데포지션도 충분히 법적 구속력이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미국 전반 그 워싱턴의 분위기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네. 법적으로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의도를 가지고 거짓말했다면 여기까지 짚어주셨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인 분위기가 의회 분위기도 그렇고 네. 미국 기업 우리가 살려야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 가로 열고 로비자가 우리는 또 선명하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우리 보도를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주식 거래 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위기가 확실히 좀 배경에 깔린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비를 하게 되면요, 이거 다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네네. 우리 약간 달라요. 그래서 이 로비를 어디에 했는지, 누구한테 했는지가 다 공개가 되는데, 요번에 네. 보니까 실제 쿠팡이 굉장히 로비를 다방면으로 많이 했다라는 거죠. 네. 1분기에만 로비 자금이 26억 원을 지출을 했는데, 1분기에만. 예, 1분기에만 그렇죠. 근데 이게 17억 정도가 백악관 의회 무역대표부 딱 집중해갖고 여기에 이제 돈을 썼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사실 로비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고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대리해서 거래를 했지만 18번 정도 매매를 했습니다. 네. 이것도 우리랑 완전히 다른 거죠. 네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쿠팡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18번 매도를 했는데 이미 이런 이슈가 있기 전부터 사실상 쿠팡을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이슈, 뭐 개인정보 위출이라든지 이런 네. 이슈가 있은 이후에도 사실상 매매를 했다라는 거죠. 자산운용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일 수도 있어요, 사실상. 그렇죠. 그 다음에 쿠팡이 이제는 로비했던 대상자를 봤더니 뭐 의회, 백악관 다 했습니다. 특히 저는 깜짝 놀랐던 게 네. 그레어무역대표부 대표도 이 로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네. 이게 통상의 수장 아닙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비 대상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변호사 시절에 2024년도에 강연했다고 해요. 네. 컨설팅 비용으로. 네. 그래서 약 1,500만 원 정도 받은 것으로 지금 언론에 보면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쿠팡의 입장을 더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뉘앙스가 이제 읽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꼭 뭐 쿠팡 입장에서 뭔가 결정이 됐다 이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로비 대상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뭐 물증은 없으나 심적으로 봤을 때에 조금 더 쿠팡에 유리한 어떤 얘기들이 지금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좀 생각할 네. 수밖에 없는 영역 같습니다. 할 수 있죠. 네. 당장 뭐 법사위원장을 지냈던 거물급 인사가 현재 쿠팡 로비스트로 등록돼 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네. 또 보고서를 주도한 소위원장, 하원 의장까지 쿠팡 측의 정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보도가 있고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우리나라 방한했던 그 앨리슨 후커 국무부 지금 정무차관이죠. 네. 사실은 그때 원자력 협정 핵 추진 잠수함 이 안보 문제 때문에 방한을 했던 바로 그 정무차관인데 취임 전에 쿠팡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보수를 받았다. 이런 보도들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대목들이 있지 않나. 맞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뭐 어느 정치권의 로비를 받고 그렇다고 반드시 그의 로비가 뭐 성사되느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그걸 또 넘어서 미국 측이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한국을 사실상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좀 경제적인 맥락에서 뭐 네. 슈퍼 300일조도 나오는데 어떤 맥락으로 좀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무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무역과 관련돼서 이걸 지렛대 삼으려 하는 전략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일단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했던 이제는 이런 관련 이런 통상 무역 같은 경우가 사실상 네. 대법원의 이제 판결로 인해서 약간 멈춘 상태거든요. 그랬죠. 그러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는 뭘로 이 관세를 책정할까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만약에 대두되고 있는 게 무역법 301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무역법 301조가 큰 틀에서 이런 겁니다. 불공정 무역 관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불공정 무역 관행은 야 너희가 지금 잘못해갖고 우리나라 기업이 지금 피해를 받아. 네. 이 관행적으로 봤을 때에 지금 너희가 잘못하고 있어. 이거 가지고 사실 제재할 수 있는 거예요. 강력하죠. 근데 무역법 301조를 걸기 위해서는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돼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딱 보니까 쿠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 잘 됐다. 그러면 실제 이제 무역법 301조를 걸겠다는 게 아니라 지금 쿠팡 이슈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은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이런 막대한 이윤이 너무 탐이 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이걸 갖고 갈까 그럴 텐데 어떻게든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네. 딱 구실이 지금 쿠팡으로 인한 무역법 301조를 걸기가 딱 좋은 부분이고 사례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 프랑스가 이 디지털 서비스에 도입을 하려고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때 미국이 보복 관세를 25% 때린 적이 있었거든요. 할 거야라고 했었어요. 25% 한다 그랬더니 프랑스가 물러선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백악관 쪽도 알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이제 지렛대 삼아서 우리를 압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고위 관계자, 국회, 시민단체 할 것 없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거의 일방적으로 쿠팡의 입장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합니다. 특정 기업이 이런 형태에 대해서 그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에서 이 보고서가 이렇게 일방적인 내용을 담고 균형 잡히지 않은 보고서, 그다음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보고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난 1월에 당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네. 워싱턴에 가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을 만나서 쿠팡 사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당시에는 벤스 부통령이 우리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라는 거 내용 이해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사실상 그 기업 측에서 주장하는 거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을 당연히 영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쪽에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결국 이제 이런 법사위 보고서가 나오니까 이게 그 지난 한 수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최근에 또 강경화 주미대사가 여기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기도 했는데 그 대목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주미대사 입장에서는 할 말은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거냐면 일단 이게 감정 싸움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미국과 우리나라에 대는요 당연히 우호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쿠팡 이슈로 인해서 감정 싸움으로 가게 되면은 양국 다 피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균형점을 잡기 위해서 이제 한미 정부 간 쿠팡 문제 안정적으로 이제 관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또한 미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계속 또 이어갈 거고 한국 입장을 충분히 이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미대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방적으로 뭐 미국에 끌려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예, 우리나라에 대한 공통된 입장이 있거든요. 그 입장을 충분히 미국 쪽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안정감 있는 사실상 목소리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상황에서 이 대목을 또 짚지 않을 수가 없네요. 사실 이제 반년 이상이 지났잖아요. 네. 저도 그때 탈팡을 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쿠팡 결제 금액과 이용자 수 모두 이전보다 오히려 늘어났다라는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 그렇습니까? 예, 실제 맞습니다. 근데 실제 그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지금 6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이용객 수라든지 아니면은 이용 시간도 이제 늘어났고요. 결제 오히려? 금액도 늘어났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용자 수가 본다 그러면 2015년 11월 같은 경우가 3,442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올해 6월에 와서는 67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났고요. 결제 금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가 4조 4,700억 원 정도 됐다가 지금 4조 8,300억 원 정도로 한 3,601억 원 정도가 늘어났어요. 근데 이 많은 분들이 이런 통계를 보면 뭐야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들 막 이랬을 텐데 저는 반대로 좀 생각하고 싶어요. 아니 의회 보고서 본다 그러면 정부가 압박했다 그러잖아요. 정부가 막 모든 규제를 총동원해 갖고 쿠팡을 압박했다. 근데 압박을 했는 게 결과가 오히려 이용자 수가 더 늘고 결제액이 더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의회 보고서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올인을 해갖고 쿠팡을 압박했다 그러면 이용자 수도 나갔고 결제 금액도 떨어졌어야죠. 그렇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오히려 반증을 하고 있다. 의회 보고서가 틀렸다라는 거를 이게 오히려 저는 반증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하고 있다라는 보고서 내용 자체를 반증하는 하나의 틀렸잖아요. 좋은 지표다. 맞죠. 이거 오히려 더 늘어났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이번에 나왔던 쿠팡 보고서는 이거 완전히 좀 미국 측 입장, 그러니까 쿠팡 입장에서만 나온 얘기구나라는 거를 이런 데이터잖아요. 지표로. 예, 이거는 뭐 숫자잖아요. 정량적 분석입니다. 이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 보고서가 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잠깐 짚어볼까요? 사실 이제 한번 사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좀 끊기 힘들잖아요. 약간 습관이기도 하고 버릇이기도 하고 쉽기도 하니까. 그래서 락인 효과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쿠팡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락인 효과가 있다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워낙 지금 새벽 배송, 빠른 배송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로켓 배송이라든지 빠른 배송에 굉장히 익숙해 있다 보니까 머물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병도 커지잖아요. 사실 다른 걸로 넘어가자니 그것도 거의 익숙하게 되고 그래서 전환병도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쿠팡에 머물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나선 거 아닙니까? 네이버가 전략이 우리의 자체 물류센터를 세우겠다라고 네이버가 발표를 했어요.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쿠팡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바로 자체 물류 시스템인데 네이버가 이제 CJ나 이런 거를 통하지 않고 자체 물류센터를 지금 세우기로 전략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경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이제 시장 안에서의 어떤 락인 효과가 풀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좀 변화를 모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세청 얘기인데요.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247억 원, 단일기업으로는 최대인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별개로 국세청으로부터 3천억 원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는
이제는 국세청의 이제 특별세무조사가 끝났습니다. 그때 이제는 밝혀진 게 그럼 이제는 다 세무조사는 끝났고 3천억에 대한 이제 세금 추징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고 과징금과 다른 거죠. 이제 과징금은 말 그대로 벌금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 6천억 원 정도가 되고 사상 최대죠. 거기에 여기서 이제는 세무조사까지 한 거예요. 혹시나 이제는 해외에 대한 자금 유출, 특히 많은 분들이 안 알려져 있는데 쿠팡이 작년도에만 천문학적인 금액을 미국 본사로 배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정확한 거냐 또 들여다봤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 뭐 지금은 이제 과징금 규모가 나오고 있는데 한 6,200억 원 정도 되고요. 거기서 세금 추징 3천억 원 정도 해서 총 뭐 1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건 별개이기 때문에 네. 합쳐서 볼 필요는 없다. 네. 예, 그래서 당연한 우리나라에서 사업하고 있으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법을 지켜야 되고 세금 낼 거 세금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네. 저는 합당한 이제는 근거에 의해서 나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과징금은 잘못했으니까 내는 거고 네.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세금을 묻는 그럼요. 거니까 예. 세금 3천억 규모 어쨌든 그냥 팩트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KTV